안녕하세요. 좀 산책 좀 나왔는데요. 요즘에 뭐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입니다. 뭐 기술 발전은 뭐 계속되고 있고 뭐 AI다 뭐다. 그리고 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.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폐차는 이미 청와대 민원이 들어갔고 탄원서가. 그리고 이 수출은 뭐 앞으로 헤이딜러를 계속 아이디를 쓸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거기다가 국제 정세까지 뭐 트럼프, 이란 뭐 이거 문제도 있죠. 호르무즈 해협이 뭐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. 그래서 뭐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AI, 플랫폼, 전기차, 글로벌 자본, 뭐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, 앞으로 무엇이 변할까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쉽게 변하지 않을까,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. 뭐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. 뭐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던 일들을 이제는 시스템과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고, 시장 역시 거대한 플랫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뭐 중고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. 예전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와 사람 중심이었다면은 지금은 플랫폼 중심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데, 뭐 앞으로 AI와 데이터, 물류와 금융 시스템까지 결합되면서 더 발전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중고차 수출 시장은 또 계속 커 나가고 있는데요. 뭐 80만 대, 뭐 100만 대까지 가까이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경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. 예전에는 국내 딜러끼리 경쟁했다면 지금은 뭐 외국인 사업자, 뭐 플랫폼, 뭐 그리고 해외 자본, 뭐 전기차 모두 경쟁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출 매입 시장 역시 예전과는 다릅니다. 뭐 예전에는 중고차와 수출, 이게 좀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의 어떤 경계선이 있었다면은 이것도 좀 없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국내에서도 내수에서도 수출로다가 좀 많이 넘어왔고요.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조직과 팀 없이는 좋은 차량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기도 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실제로 플랫폼 데이터, 실시간 시세, 조직적인 매입, 자금력까지 연결되다 보니 뭐 혼자서 예전 방식처럼 움직이는 게 좀 한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알제리를 직접 다녀오면서 느낀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뭐 실제 중국차가 이미 엄청난 속도로다가 아프리카 시장으로다가 진입을 하고 있고요. 뭐 전기차만 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알제리 가보니까 중국에서 그 건물을 많이 져주더라고요. 계속해서. 그래서 뭐 한 구역에 뭐 공사를 한다 치면은 거기에 이제 담을 싸서 뭐 마치 국경처럼 해서 거기 안에서 뭐 숙식까지 해결해 가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. 뭐 비단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어 도로도 인프라를 굉장히 투자도 해주고 그리고 지어도 주고. 그래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 역시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니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몸집을 키우고 제2의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헤이딜러 같은 플랫폼 역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요. 정책과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 구조는 계속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
앞으로 무엇이 새롭게 생길까 보다는 뭐 제 입장에서는 무엇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그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. 뭐 사람이 꼭 필요한 일, 뭐 사람의 손이 직접 가야 되는 일, 그리고 신뢰와 인간관계가 필요한 일, 현장에서 직접 움직여야 되는 일, 뭐 이런 것들은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. 뭐 예를 들어 수출만 해도 그렇습니다. 뭐 차량 매입만 있는 게 아니라 말소도 있고 선적도 있고 포워딩도 있고 서류도 있고 탁송도 있고, 뭐 바이오와 수많은 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 AI나 뭐 시스템만으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기업 플랫폼과 뭐 제가 이길 수는 없으니까 틈새 시장을 찾는 게 저의 방법이다.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. 뭐 전 세계를 뭐 다 플랫폼이나 아니면 자본이, 뭐 중국 자본이 다 핸들링을 할 수는 없겠죠.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어나 해외 바이어도 그 나라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또 하나는 나라는 이번 호르무즈 해협 사태 겪으면서 한 나라만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소 세계에서 한 4개 정도 나라는 연결되어 있어야지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어, 큰 플랫폼들은 금융과 물류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, 저는 뭐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차량, 그리고 계속 소통해 가면서 금액도 조정하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결국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필요한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A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. 중국 전기차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. 시장도 계속 변할 겁니다.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며 영역은 어디에서 내가 포지션을 잡을까,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쉽게 대처되지 않는 일, 사람이 꼭 필요한 일, 신뢰와 네트워크가 필요한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 10년 역시 틈새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변화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?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